중년이라 사랑이 없을 거라 생각했나요? 그런데 어느 날 연하의 그 총각이 내 마음을 훔쳐버렸어요. 평범한 하루가 순식간에 흔들리고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끝까지 들어야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속삭일 겁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수국잎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시계를 보면 오후 3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문이 열렸어요. 장미 한 송이만 주세요. 익숙한 목소리. 항상 같은 말, 같은 시각, 같은 표정. 그는 오늘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반복의 인연이 존재한다고. 하루에 같은 시각,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남기고 간다는 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해서요. 그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습니다. 오늘도 예쁘네요. 잠시 머릿속이 멈춥니다. 그의 말이 꽃을 향한 건지 나를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 내 마음 한가운데를 스쳐 지나간 것만은 분명했어요. 꽃을 포장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제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리본을 묶는 손이 떨릴 정도로 살짝 스치는 손끝에 온기가 남았습니다. 잠깐의 다음인데 그 여운이 참 길었어요. 마치 꽃잎에 내린 물방울이 쉽게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그가 꽃을 품에 안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종소리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향이 남았습니다. 비누와 잔디 그리고 햇살이 섞인 젊은 설레음. 그 향이 가게 안 공기 속에 스며들며 오래 머물렀습니다.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와요. 이 사람은 왜 늘 장미 한 송이만 사는 걸까? 누군가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신에게 주는 위로일까? 꽃병을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시간이 기다려지네요. 밖에서는 바람이 분 듯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꽃잎이 흔들리고 제 마음도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가 사간 장미와 같은 꽃을 한 송이 골라 화병에 꽂았습니다.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햇살보다 따뜻하고 물보다 고요했던 눈빛. 그 눈빛이 내 안에 남아 천천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시작일지도 몰라요. 이 작은 가게에 매일 피는 꽃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마음이 조용히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그는 어김없이 오후 3시에 나타났습니다. 달라지는 건 계절마다 고르는 꽃이 바뀌었을 뿐 꽃집 안의 공기와 그의 미소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오늘도 리시안셔스 한 송이만 주세요. 그가 꽃을 고를 때마다 제 손끝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심하게 뻗은 그의 손이 닿을까, 꽃잎이 먼저 떨릴까, 그 짧은 순간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리시안셔스? 그 꽃의 꽃말은 순수한 고백. 그는 늘 리시안셔스를 골랐어요. 순수한 고백이라는 꽃말처럼 그의 선택에는 말보다 진심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꽃을 산다는 건 혹시 같은 마음일까? 포장지 위로 은은한 향이 번졌습니다. 그 향이 제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색이 조금 다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부드럽고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해 보여요. 그 눈빛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로도 이렇게 사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꽃을 내밀자 그가 손끝으로 꽃잎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꽃잎과 함께 제 손등을 스쳤고 작은 전류가 스며드는 듯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심장이 시끄러운 걸까?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꽃 정말 좋은 향이 나요. 영주 씨도 느껴지세요? 내 매일 이 향을 맡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저도요. 그 짧은 대화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가 문을 나선 뒤에도 그의 목소리와 눈빛이 영혼처럼 남아가게 안을 떠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화분 옆에서 리시안 셔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지만 그 향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닐지도 몰라. 이 사람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 잠시 머릿속이 멈춥니다.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이라는 걸. 다음 날 저는 리시안 셔스를 조금 더 많이 주문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늦게 오거나 꽃이 다 팔려버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날 오후 그가 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꽃을 고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짧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그냥 향만 맡고 싶었어요. 그 말이 꽃보다 더 향기로웠습니다. 꽃가게 문을 열면 작은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하루의 시작이자 나를 깨우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낯설지 않게 들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잠시 머릿속이 멈춥니다. 20해 전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리본을 정리하다 문득 오래전 빛이 꺼진 밤이 떠올랐어요. 비가 내리던 밤 병원 대기실의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남편의 이름이 적힌 수납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색이 희미해졌습니다. 꽃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가 붙잡은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사라진 자리에 식물의 숨이라도 남아있어야 살 것 같았으니까요. 아침마다 장미의 가시를 잘라내고 낮에는 손끝이 갈라질 정도로 꽃잎을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엔 늘 빈 화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의 향기도 체온도 담기지 못한 채로. 그리고 그 즈음 매일 오후 3시에 찾아오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얀 캔버스 백을 메고 낡은 자전거를 끌며 골목을 지나왔지요. 그의 이름은 현우였습니다. 출판사에서 소책자를 배달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책과 종이 냄새가 섞인 향이 그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 조금 늦게 도착한 사람 같다. 조용하고 서툴고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에 진심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오며 꽃잎을 비추었습니다. 리시안 셔스, 그가 가장 자주 찾던 꽃이었지요. 포장지를 풀다 보니 종이 사이에 무언가 끼어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지 한 장.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순간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볼펜에 눌린 자국마다 마음이 닿아 있었어요.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왔어요. 짧은 문장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흔들 수 있다니. 그날 이후 그는 가끔 쪽지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리시안 셔스보다 프리지아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비는 언제쯤 그칠까요? 그래도 오늘도 꽃은 피겠죠. 그의 말들이 작은 씨앗처럼 제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한켠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늘 같은 클래식 채널을 틀었습니다. 그때마다 현우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 곡 참 좋네요. 냄새까지 음악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라디오의 음과 향이 섞여 그가 떠난 후에도 잔잔히 남아 있었어요. 책장 위엔 그의 손길이 닿은 리본 조각 하나가, 선반에는 그가 만졌던 유리병의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시끄러운 걸까? 혼잣말을 하며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골목길의 작은 커피집에서 향긋한 내음이 퍼져나왔습니다. 비냄새와 커피향, 그리고 리시안셔스의 부드러운 향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그의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세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문장이 마치 오래전에 잃었던 무언가를 다시 내게 돌려주는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내게 보내는 고백의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마치 길게 이어진 실 같았고, 가게 안 공기는 축축한 흙 냄새와 향초의 단내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는 이미 멈춰 있었고, 오래된 조명이 깜빡이며 어둠과 빛을 번갈아 뿜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무심코 장미 한 송이의 가시를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머릿속이 멈춥니다. 오늘은 오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문 쪽을 몇 번이고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바람이 함께 들이쳤고 그 속에서 젖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물이 떨어지고 자전거 바퀴엔 진흙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가 들고 있던 종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포장지는 젖어 있고 리본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배달 나가던 건데 주소가 뒤섞였어요. 비 맞으면서 확인하다가 그냥 이쪽으로 와버렸네요. 그는 낮은 숨을 내쉬며 젖은 손등으로 목덜미의 물기를 훔쳤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게 이 골목만 오면 발이 여기로 향하네요. 그 말에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봉투 안을 살폈습니다. 보랏빛 리라꽃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꽃잎 사이에 맺힌 빗방울이 방금 울고 나온 눈처럼 반짝였어요. 이건 당신이 만든 거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님이 주문한 건데 포장을 새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포장지 틈새에서 젖은 쪽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이 꽃은 그 사람의 미소를 닮았다. 잠시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제 시선이 그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눈빛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조명 불빛이 한번 깜빡이며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향초 하나만이 남아 작은 불빛으로 두 사람 사이를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향초 불빛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떨렸어요. 그 빛과 향이 하나로 섞여 고백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쪽지는 원래는 당신한테 주려고 썼어요.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비냄새, 향초 냄새, 그리고 젖은 꽃향기가 뒤섞였습니다. 매일 이곳에 오면서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이게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마음인지. 그런데 오늘 확실히 알겠어요. 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영주 씨, 전 그냥 당신이 좋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빗물에 흐려지고 향초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조심스레 스쳤습니다. 살짝 닿은 그 온기에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일었어요. 이건 충동이 아니라 오래 쌓인 진심이구나. 그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비가 그쳐도 전 이 향기를 잊지 못할 거예요. 빗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꽃잎처럼 흔들리는 손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젖은 리라꽃 한 다발과 향초의 마지막 불빛. 그 향기가 천천히 번지며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그때 알 수 있었어요. 뭔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비가 그친 다음 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게 앞 골목엔 밤새 내린 빗물 자국이 반짝이고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지듯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마다 향이 남았고 그 향이 사라지지 않아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리라꽃은 아직도 카운터 위에 있었습니다. 꽃잎은 반쯤 시들었고 빗물 자국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흔적이 살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차분한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비가 그쳐서 다행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러 왔어요. 잠시 머릿속이 멈춥니다. 그 말이 반가워야 하는데 왜인지 모르게 두려웠습니다. 어제는 제가 너무 급했죠. 괜히 제 감정만 앞서서 부담되었던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전 그런 고백 익숙하지 않아서 내 말이 스스로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영주 씨, 우리 세상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관계겠죠.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사랑.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시안 셔츠를 손에 쥔 채 그가 남긴 향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피어나선 안 되는 꽃이겠지. 하지만 왜 이렇게 지워지지 않을까? 창문 너머에서 골목의 고양이가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마치 마음속 귓가를 스치는 듯 했습니다.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일었어요. 며칠 뒤 그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의 종소리도 종이 포장지의 바스락거림도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하루의 리듬이 무너졌지요. 시계를 봐도 오후 3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으니까요. 꽃의 향은 사라졌고 내 손끝의 온기도 함께 식어갔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난 이제 이 가게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한 달쯤 지났을까?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배달 사고로 반송된 물품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현우. 그 봉투 안에는 말린 리라꽃 한 송이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향기를 배웠습니다. 이제 잊으려 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의 체온이 그 문장 안에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툭 떨어져 손등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지만 금세 식었습니다.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지워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계절에 묻힐 뿐이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향이 내 하루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꿈처럼.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꽃시장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들, 트럭에 실린 수국과 해바라기가 계절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가게 안은 이상하게도 계절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유리창엔 먼지가 앉았고 화병에는 물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꽃들은 예전보다 금세 시들었고 아무리 새 꽃을 꽂아도 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으시네요. 이웃 카페 주인 혜진 씨가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거 라떼예요. 오늘은 제가 그냥 드릴게요. 고마워요. 요즘 좀 바빠서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웃었습니다. 혜진 씨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배달하던 청년은 요즘 안 오나 봐요?
전에 여기서 자주 봤는데. 순간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컵 안의 거품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아, 그분은 다른 일 시작하셨나 봐요. 그렇게 대답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게 문 위에 종이 울리고 택배 기사 한 분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꽃집 맞으시죠? 이거 출판사에서 왔네요. 출판사요?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박스를 받아들고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보낸 이현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시간이 한순간에 되감기듯 멈춰버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책자 5권과 말린 꽃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꽃과 사람의 사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자 잉크 냄새가 꽃향기처럼 번졌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손끝이 멈췄습니다. 매일 오후 3시 향기가 피던 곳. 그 문장이 제 눈에 꽂혔습니다.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왔어요. 그는 여전히 이곳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비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노래와 함께 DJ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여름비가 살짝 내리고 유리창에 떨어진 물방울이 불빛을 삼켰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아직 말리지 않은 꽃잎일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이웃 카페 앞을 지나던 혜진 씨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해가 떴네요, 영주 씨. 이제 좀 웃어요. 그 웃음에 잠시나마 가슴이 덜 아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텅 빈 화병 하나가 무언가를 기다리듯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이었습니다. 골목의 은행잎이 벌써 반쯤 노랗게 물들고 햇살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아침 우체국 직원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꽃집 사장님, 등기 하나 왔어요. 봉투 한쪽엔 서원 출판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머릿속이 멈춥니다. 그 이름 너무 익숙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리라꽃을 말려 넣은 듯한 잔향이 종이에서 피어났습니다. 안에는 초대장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원 출판사 오픈 기념 전시, 책과 향기로 이어진 인연에게. 초대장 안쪽에 짧은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꽃 냄새 잊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현우다. 점심 무렵 카페 혜진 씨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오늘따라 얼굴이 빨개요? 그냥 조금 이상한 편지를 받아서요. 혜진 씨가 웃었습니다. 혹시 연애 편지? 아, 아니면 그 청년인가요? 그 사람 얘긴 이제 그만해요. 그래도 얼굴에 다 써 있어요. 혜진 씨는 커피를 두고 나가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보세요. 그게 누군지, 무슨 뜻인지. 안 가면 평생 궁금해서 잠 못 잘 걸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햇살이 꽃잎 위에서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 바람 한 줄기가 들어와 초대장을 책상 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걸 주워 들었을 때 종이 끝에 묻은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PS 혹시라도 오신다면 꽃 한 송이만 들고 와주세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화병을 닦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 눌러둔 이름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도망치듯 피했던 감정이 이제는
나를 부르는 듯 했어요. 텅 빈 화병 속으로 물을 채우며 오랜만에 리시안 셔츠를 꽂았습니다. 하얀 꽃잎이 조용히 피어나며 내 마음속에도 잔잔한 물결이 일었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자. 다음 날 아침 꽃집 문을 나서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얀 셔츠, 회색 린넨 바지, 손에는 한 송이 리시안 셔츠.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오랜만에 생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닐지도 몰라. 아마도 향기가 다시 피어나는 계절일지도. 전시장 안은 잔잔한 음악과 종이 넘기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작은 출판물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고 곳곳에 꽃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꽃향기가 한데 섞여 묘하게 익숙한 공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쪽 전시대 위의 화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리시안 셔츠 5송이. 그 꽃은 분명 제 손으로 다듬던 그 꽃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꽃 아래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향기가 머물던 가게에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영주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 그러나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와주셨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안 오실까봐 매일 초대장만 다시 읽었어요. 잠시 머릿속이 멈추었어요. 그 미소가 빗속에서 우산을 들던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작은 책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꽃과 사람의 사이,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문장. 그 향기를 기억하는 동안 나는 살아있었다. 그가 책 한 권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사실 이 전시는 그때의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꽃집, 향기,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도 그곳에 있을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있어요. 제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지금도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이 한층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꽃을 볼 때마다 그 가게 냄새가 떠올랐어요. 물냄새, 잎사귀 냄새, 그리고 영주 씨의 목소리. 그의 말이 공기 속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준비했어요. 누군가에게 향기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게 돼서요. 잠시 우리는 같은 화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리시안 셔츠 5송이가 우리 사이에 피어 있었고 그 향기가 아주 천천히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꽃, 오늘은 제가 살게요. 5송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에 한 송이씩 다시 만나자는 뜻이에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머물렀다. 향기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부드러운 바람처럼 마음에 닿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전시장을 나설 때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속에 한 번은 끝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마음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피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저녁 노을이 전시관 유리벽에 비쳤습니다. 햇살이 붉게 물든 리시안 셔츠를 스치며 그날의 향기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전시가 끝난 밤 골목에는 아직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포스터가 반쯤 젖은 벽에 붙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그 위를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재즈, 그 아래로 빗방울 대신 여름의 습기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방에는 그가 준 책 한 권과 리시안 셔츠 한 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꽃잎이 살짝 흔들리며 향이 손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주 씨, 낮게 부르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가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구두가 젖은 바닥을 밟을 때마다 작은 물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그 말은 제가 해야죠. 당신 덕분에 잊었던 향기를 다시 느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바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숨결이 향기처럼 제 앞에 닿았습니다. 잠시 머릿속이 멈춥니다. 그 눈빛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라이트 불빛이 그의 머리칼 위에 떨어져 반짝였고 그 빛이 내 눈 속으로 들어와 번졌습니다. 영주 씨, 그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시간이 멈추고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내 볼을 스쳤습니다. 따뜻한데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오래 잠들어 있던 시간이 눈을 뜬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날아와 우리의 어깨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그가 그것을 살짝 집어들며 속삭였습니다. 이 향기 그대로네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입술과 숨결이 겹쳤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불빛이 가로등 사이로 퍼지고 향기가 공기 속에서 부드럽게 섞였습니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 짧은 떨림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이건 우리가 피하지 않은 첫 번째 순간이구나. 그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꽃을 사러 가도 괜찮죠? 저는 웃었습니다. 이젠 기다리지 않아도 문을 열면 당신이 있겠네요. 둘의 그림자가 벽에 포개졌습니다. 그림자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가게 문 위의 종이 멀리서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향기가 골목 끝까지 번졌습니다. 봄의 끝자락 골목의 벚나무가 다시 하얗게 피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고 공기에는 꽃잎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주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카페의 혜진 씨, 꽃 도매상 아주머니, 그리고 현우가 함께 일하던 편집자 몇 사람. 꽃집 안을 잠시 비웠습니다. 그가 직접 꾸민 작은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리시안 셔츠 한 송이씩 놓여 있었고 조용한 오르간 연주가 배경을 채웠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이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과 나 향기를 약속하는 자리니까. 그 말이 참 현우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꽃향기 속에서 맹세한 약속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오래 남았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서자 그가 불을 끄고 작은 향초를 켰습니다. 불빛이 유리벽에 비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믿기지 않아요. 그의 손끝이 내 손을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이 오늘 같을 거예요. 잠시 머릿속이 멈춥니다. 그 눈빛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향기가 퍼지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스쳤습니다. 그가 내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꽃을 닮은 밤이에요. 살결이 가까워지자 공기가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온기가 공기 속에 번지며 시간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향초 불빛이 부드럽게 떨리며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고 커튼 자락이 살짝 흔들리고 두 사람의 마지막 가림막마저 걷어질 때 그 순간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숨소리만 남았어요. 영주 씨, 너무 아름다워요. 공기 속에는 향과 온기가 그리고 두 사람의 설레음이 섞였어요. 현우 씨 고마워요. 날 현우 씨 여자로 만들어줘서. 나도 고마워요. 날 영주 씨 남자로 맞이해줘서. 설레음이 퍼지고 두 손이 서로를 더 단단히 끌어당겼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의 그림자도 함께 움직였죠. 하나였고 둘이었고 다시 하나로 겹쳐졌다가 천천히 풀어지는 그림자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눌러두었던 사랑을 조용히 꺼내놓았어요. 창문 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져 유리를 타고 흘렀고 리시안셔스 꽃잎이 흔들리며 그 장면을 가만히 감쌌어요. 모든 것이 느리게 따뜻하게 조용히 흘러갔죠. 이건 결말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유리병 속 꽃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팔에 기대어 눈을 뜨자 잔잔한 숨결이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꽃잎 냄새가 나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매일 이런 향기로 시작해요. 며칠 뒤 골목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꽃과 책, 향기의 집. 가게 한쪽에는 책들이, 다른 한쪽에는 화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향이 흩어지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또 누군가는 꽃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찾아와 말렸던 꽃잎으로 책갈피를 만들었고 그가 그 옆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이면 창문 밖 노을이 꽃병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우리 둘의 그림자 위로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우린 결국 서로의 향기가 되었구나.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꽃은 시들어도 괜찮아요. 향기는 남을 테니까. 그 말 위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리시안셔스 꽃잎이 한 장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빛과 향 그리고 숨결. 그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꽃은 시들지만 향기는 남았어요. 그 향기를 따라 우리 둘은 매일 사랑을 배웠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창문 밖에서는 작은 새들이 짧게 노래하고 그 소리에 맞춰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향, 막 볶은 원두와 꽃잎차가 섞인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팔이 조용히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등에 닿는 온기, 익숙한 숨결. 벌써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당신 모닝키스 없으면 하루가 안 시작되잖아요. 우리 현우 씨 갈수록 애기가 돼가네? 그가 웃으며 제 어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하루가 피어났습니다. 향기와 미소가 함께 퍼지는 우리만의 아침. 현우는 커피잔을 2개 내려놓고 테이블에 꽃 한 송이를 꽂았습니다. 오늘은 이 향기로 시작하자. 당신은 정말 매일 꽃으로 말해? 그가 웃으며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요가 매트를 펴면
그는 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야. 그 시선이 따라올 때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따뜻해졌습니다. 요가가 끝나면 그는 수건을 건네며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요즘 더 젊어졌어요. 진짜 20살 같아요. 그럼 당신은 30살이야? 그럼요. 나이 차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우린 그렇게 나이보다 향기로 닮아갔습니다. 가게로 향하는 길, 우린 늘 손을 잡거나 팔짱을 꼈습니다. 골목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또 붙어 다니네, 저둘. 닭살이야, 닭살, 그래도 보기 좋다. 이웃들은 시기 반, 질투 반으로 바라봤지만 결국엔 다들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느새 골목은 달라졌습니다. 혜진 씨 부부는 주말마다 함께 장을 보러 다니고 꽃가게 옆 세탁소 사장은 아내에게 매일 커피를 타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골목은 사랑 냄새가 나요. 밤이 되면 우린 가게 불을 끄고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노을이 벽돌 위에 내려앉고 그 속에 우리 그림자가 나란히 겹쳤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이렇게 나이 들면 좋겠어요. 그땐 내 머리 다 하얗게 될 거야. 괜찮아요. 꽃이 피면 다시 젊어지니까. 그 말이 참 현우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은 늘 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 화분에 새싹 하나가 돋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물을 주며 바라보던 순간 갑자기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손이 따뜻하네요.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날부터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혜진 씨는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이 골목,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빵집 주인은 케이크를 구워오고 세탁소 사장은 직접 만든 털신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 앞에는 리시안 셔츠가 가득 놓였습니다. 순수한 고백의 꽃말을 가진 우리의 시작이었던 그 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린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초승달이 빛났고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우린 이제 향기로 이어진 새 가족이구나. 사랑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의 향기 속에서 피어나는 일상이 되었구나.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골목의 나무들은 금빛 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책장 위로 부서졌고 꽃병 속 리시안 셔츠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날의 향기, 그날의 고백이 여전히 이 공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우는 창가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잔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미소에는 세월의 흔적보다 향기의 기억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알 수 있었지요.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피어 있다는 걸. 오늘도 손님 많겠어요. 날씨가 참 좋아요. 그러게요. 오늘은 꽃보다 사람이 더 예쁘게 피는 날 같아요. 그가 웃었습니다. 당신 말투, 아직도 시 같아. 그건 당신이 내 하루를 시로 만들어주니까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두 손으로 작은 화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내가 골랐어요. 아이의 손에는 노란 해바라기가 한 송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햇살이 아이의 머리카락에 내려앉고 그 빛이 우리 얼굴에 번졌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향기의 세대겠지. 저녁이 되어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현우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카페 음악,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 그리고 은은한 꽃향기. 당신 기억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처음 이 가게 들어왔을 때 기억나. 그때 장미 한 송이 사면서 아무 말도 못했지? 그랬죠. 그런데 결국엔 모든 말을 꽃으로 했잖아요. 맞아. 그땐 말 대신 꽃으로 표현했지.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온기가 내 심장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며 창문에 붙은 낙엽 하나를 살짝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꽃잎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꽃은 시들어도 향기는 남는다는 말. 이제야 정말 이해해요. 그건 당신이 향기가 되었기 때문이야. 그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녁빛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결말이 아니라 우리 이야기의 계속임을. 골목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밤 공기 속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이 바람을 타고 멀리 흘러갔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닿을 거예요. 꽃집 앞 작은 비밀처럼 언제라도 피어날 준비를 하는 사랑의 향기로. 그 향기가 멈춘 자리마다 또 다른 비밀이 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도 꽃집 앞엔 작은 사랑이 자라날 거예요. 그들의 꽃집에서 피어난 사랑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비밀의 정원 12번째 이야기. 연하남 때문에 다시 피어난 마음. 베란다 텃밭 오후의 레시피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가장 먼저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도 세대도 넘어 그저 마음이 닿는 순간 피어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이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